여러분, 일주일에 축구 90분 풀경기를 과연 몇 번이나 보시나요? 스포티비 결제는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10분짜리 하이라이트만 보고 계신다고요? 한국 축구의 전설인 박지성 선수와 스트리머 감스트가 참여한 킹스컵이 지난 11회부로 폐막했습니다. 킹스컵은 피케가 고안한 새로운 방식의 축구 대회인데요. 피케는 기존의 축구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며 미래 축구 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축구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 다른 스포츠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과 같은 컨텐츠 플랫폼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쇼츠나 릴스 등 짧은 영상들이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90분 이상을 시청해야 하는 롱폼 컨텐츠인 축구는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축구를 위한 시도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에 유럽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슈퍼리그 역시 팬들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티에리 앙리와 벵거 등 축구계에서 영향 있는 인물들이 축구의 위기설을 제기하며 새로운 축구 규칙들 역시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최근 축구계에서는 모두들 입을 모아서 축구계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이 즉슨 축구에 대한 인기가 점점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 축구신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 축구는 재미가 없을까요? 피케는 여기서 요즘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너무 경기 시간이 길어서 경기 자체도 지루한데 경기 수도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피케 본인도 선수 은퇴 이후 90분 풀경기는 절대 보지도 않고 바르셀로나 경기여도 3-40분 만에 리모컨을 돌린다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스포츠를 단순히 보기만 하는 이 수동적인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서도 축구 게임을 통해 주도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만으로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쏟아진 유튜브와 OTT 컨텐츠들은 수백 수천 가지죠. 이렇게 재밌는 게 쏟아진 세상에서 축구가 앞으로도 인기가 쭉 있을까요? 최근 화제가 됐던 슈퍼리그 창설 근거 역시 바로 이 축구의 흥행 때문이었는데요. 전세계 최고의 20개 클럽들이 매주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다? 매주가 빅매치일 거고 프리미어리그 빅6가 매주 맞대결을 펼치니까 중계를 보는 시청자들 역시 그 수는 폭발하겠죠. 궁극적으로 향후 수십 년간의 축구 산업을 슈퍼리그가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페레 제장은 생각했던 거예요. 현재 슈퍼리그의 창설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그 누구도 축구 미래 산업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슈퍼리그 창설을 가장 반대했던 유럽축구연맹 역시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부터는 리그 형식으로 룰을 개정했고 빅매치를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별리그에서 팀들 간의 격차가 많이 크거나 토너먼트 진출이 이르게 확정될 경우 자체적으로 체력을 안배하는 등 상대적으로 쉬어하는 경기들이 많았다면 이번 새로운 룰은 36개의 팀이 동시에 경쟁하도록 만들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더욱 재밌고 결과에 관심이 가도록 유도한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가 재미없는 이유로 이 축구 규칙 역시 한몫을 했는지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 역시 무척이나 많았었거든요. 오프사이드와 시간 지연행위 등 일부 축구 규칙들이 오히려 경기 흐름을 깨고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현재 FIFA에서 글로벌 디렉터를 역임하고 있는 아르센 벵거 감독 역시 일명 벵거룰로 불리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옵사이드 룰을 대폭 변경하자는 겁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완전히 최종 수비수보다 앞선 경우에만 오프사이드를 선언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몸의 일부가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 심판이 곧장 휘슬을 부는데 이 룰이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득점이 나오고 공격 축구가 활성화되면서 재밌는 경기들 역시 많이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티에리 앙리 역시 여러 방송들을 통해 한 팀이 경기에서 3골 이상 득점할 경우 그 팀에게 승점을 더 주고 의도적으로 어떤 팀이 시간을 지연할 경우에는 프리킥을 주자며 혁신적인 규칙들을 제안했죠. 게임이 현실이 된다? 꽤나 재밌겠는데요? 이외에도 2017년부터 반바스 때는 축구도 농구처럼 오렌지 카드를 도입해 10분간 선수를 퇴장시키거나 쿼터제를 도입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고 중간중간 광고들을 통해 상업수익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했었어요. 물론 제안된 규칙들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미래 축구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슈퍼리그를 창설하거나 축구의 룰을 바꿔서 앞으로 흥행 요소를 극대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축구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메오대전을 들 수 있어요. 메오대전은 축구 역사를 넘어 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라이벌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스타성과 실력, 흥행, 수익, 임팩트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둘의 라이벌리는 압도적이었죠. 전세계 사람들 모두 축구는 잘 모르더라도 메시와 호날두를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이야 호날두와 메시 모두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2010년대 두 선수는 최정상에서 득점왕이며 발롱도르며 개인이 수상할 수 있는 상들은 모두 독식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1-2년이 아니라 15년을 해먹으니까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던 엘클라시코는 당시 엄청난 흥행을 자랑해 수많은 축구 팬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는 모든 축구 커뮤니티에서 언제나 호날두와 메시 중 과연 누가 더 뛰어난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유럽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축구계는 매우 대전의 일, 차세대 라이벌리를 하다못해 이에 준한 스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음울대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음바페와 홀란드의 라이벌리를 뜻하죠. 그런데 과연 음울대전이 매우대전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라이벌리가 형성되려면 두 선수 간에 비슷한 점이 많거나 대립하는 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라이벌 구도가 생기고 경쟁심이 자극되니까요. 음바페와 홀란드 모두 빠른 주력과 탁월한 골 결정력, 그리고 공격수로서 천부적이라고 불리는 이 오프더블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현재 호날두와 메시 위치에 가장 가까운 선수들이긴 한데, 홀란드는 맨시티, 음바페는 레알 소속이다 보니까 두 선수의 리그가 달라서 서로 접점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둘의 마지막 맞대결이 1920 시즌 챔피언스 리그였으니까요. 게다가 국대 성적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음바페가 월드컵에 2번 출전해서 월드컵 우승과 준우승, 영플레이어상과 득점왕을 모두 차지할 동안 홀란드는 월드컵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두 선수의 요즘 폼이 팬들의 높은 기대에 그다지 못 미치기 때문에 둘의 라이벌리는 많이 잠잠해진 상태예요. 결국 음울대전이 매우대전만큼의 화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홀란드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해서 음바페와 엘클라시코 맞대결을 펼치면 모를까. 지금 이대로라면 솔직히 라이벌리가 성립하기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홀란드와 음바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현대 축구의 전술이 고도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팀들의 재미를 보장하고 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공격 축구보다는 이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둔 실리 축구를 주로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처럼 한 선수가 수십 골을 득점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슈퍼스타가 탄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90년대 최고 스트라이커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요즘 축구가 예전처럼 아름답거나 다이나믹하진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물론 축구는 기본적으로 팀 스포츠라서 반드시 스타가 필요한 스포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낭만의 축구와 매우대전 시대에 살면서 슈퍼스타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다음 스타가 얼른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 한정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가 분명 영향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92년생으로 올해 33살을 맞이하며 점점 황혼기로 가는 시기인지라 득점왕을 차지했던 3년 전만큼의 임팩트를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죠. 게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잦은 부상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국가대표 혹사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다행히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준서 활약을 보여주곤 했지만 지금 무엇보다 팀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죠. 그런데 토트넘의 성적이 안 좋아지면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국내 축구 팬들의 축구 시청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우리가 맨날 포스테코글라움도 욕하면서 지는 경기만 주구장창 볼 수 없잖아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국내 축구 팬덤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외 축구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흥민을 대체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차세대 스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김민재 선수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골로 증명하는 공격수만큼의 화려한 임팩트와 스타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고, 뮌헨 독주리그라 불리는 분데스리가는 국내에서 프리미어리그만큼의 화제성이 없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역시 이번 시즌부터 우측 윙어로 기용되곤 있지만 팀에서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리그왕은 분데스리가보다도 국내에서 이슈잉이 적고 중계도 새벽 시간대라서 매주 보기 힘들다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와의 아시안컵 사건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정같지 않다는 점은 추후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 차세대 스타로 성장하는데 분명 걸림돌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 토트넘에 입단한 양민혁이나 배준호 등 유망주들이 크게 성장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 손흥민만큼 성장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축구협회 문제로 인해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는 바람에 앞으로 축구 팬들에게 협회가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거든요. 아직은 축구가 인기 많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A매치 할 때마다 6만 관중 꽉꽉 차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재 이렇게 비판하는 팬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축구에 눈을 돌릴 것이고, 무엇보다 A매치는 1년에 10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축구에 유입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대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나 감소했고 20대는 4.5%가 감소했다고 해요. 이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무려 55%나 나올 정도였거든요. 반면에 OTT 이용률은 세대를 막론하고 꾸준하게 증가한 추세죠. 특히나 넷플릭스를 필두로 티빙, 웨이브, 쿠플에더에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까지 가세하게 되니까 이 시장 완전히 포화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2023년 e스포츠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7.8%나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넥슨이 이 레전드 선수들 35명 섭외하는데 100억이나 쓸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무엇보다 스포티비가 2020년부터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까지 모든 유럽 축구 중계를 유로하면서 라이트한 축구 팬들은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통해 축구를 보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모순되게도 스포티비가 전면 유로화를 펼친 데에는 이 최소 시청률조차 확보되지 않은 축구 중계로 인해 계속해서 그들이 적자 신세였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의 라이트한 축구 팬들 입장에
입장에서는 돈 내고 새벽에 잠 줄이면서까지 축구를 볼 바에야 저녁에는 가족들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유튜브로 스포티비 하이라이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축구도 한국에서는 마이너한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왜 축구가 요즘 재미가 없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왜 축구를 안 보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축구가 앞으로도 지금 같은 인기를 유지하려면 미래 사회에 걸맞는 준비는 필수적일 겁니다. 축구가 경쟁력을 잃고 새로운 팬들의 유입이 적어진다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스포츠가 되어버리고 어린 팬들의 유입 없이 시니어들만의 스포츠로 남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몰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팬이 없는 축구는 그저 공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겠죠. 과연 한국 축구 역시 30년, 4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에 이은 새로운 스타가 빠른 시일 내에 탄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에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